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누군가에게도 당신의 공유가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거나 혹은 깊은 불편함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친구도, 직장 상사나 정부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꿈꾸던 삶을 선물해줄 신비로운 인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처음부터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빨리 진정한 힘을 가진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달콤한 유혹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기다림은 마취제와 같아서 당신의 잠재력이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기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키운 부모님을 탓하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연인을 원망하고,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는 상사를 비난하며 성공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탓합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할 때마다 어깨 위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이 바뀌기 전까지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만든 감옥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감옥의 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결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성장이란 본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결과로 바꾸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비록 당신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해결책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철학이 아닙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수세기 전에 이를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혼돈을 던질 것입니다. 실패, 상실, 실망과 같은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일단 그 문제들이 당신의 손에 들어온 이상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심리학적으로
주인의식은 도전에 접근하는 당신의 뇌회로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믿을 때 당신은 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동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식이 당신을 간절하게 만들고 그 간절함은 산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절하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에게 배울 수도 있고 친구에게 기댈 수도 있으며 팀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할지, 버틸지, 끝까지 해낼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추진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규율은 누구도 당신에게 건네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밀어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언제나 빌린 에너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당신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 내부에서 스스로 연료를 공급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위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당신의 경력일 수도, 건강일 수도, 혹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편한 후속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기 싫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기꺼이 짊어지려는 책임의 양에 정비례하여 확장될 것입니다. 만약 10%의 책임만 진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10%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의 책임을 진다면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당신의 방식대로 겪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대로 겪는 실패는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성공보다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매일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직접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당신이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성장에 대해 진지하다면 구원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소유할 때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취미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날 때,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삶이 한가해질 때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매일 타협할 수 없는 일상의 집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될 만큼 강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먹이를 주어야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에 집착합니다. 이따금 책 한 권을 읽고 영상 몇 개를 보고 어쩌다 세미나에 한 번 간 다음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간헐적인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몰입, 즉 배우고 개선하는 것을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기업가, 과학자들. 그들은 취미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구하고, 훈련하고, 실험하고, 다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와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바로 집착, 즉 몰입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착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방해 요소에, 쉬운 길에,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할 때 당신은 기술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때 당신은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집착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학습, 도전, 그리고 정보를 뇌에 공급할 때 뇌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전에는 놓쳤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빨리 연관성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감도 함께 자랍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자신감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위에 기술을 쌓아 올려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성장과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개선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조건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피곤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성장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기술을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자산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돈을 저축계좌에 넣어두고 절대 확인하지 않거나 더 저축하지 않거나 불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바로 그런 식으로 다룹니다. 1년에 한두 번 소액을 투자하고는 막대한 부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복리 효과는 오직 꾸준함과 함께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보저장 강박이라고 부르는 것에 갇히곤 합니다. 책, 팟캐스트, 강좌를 소비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 삶에서 시험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성장은 무언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으로 실패하고 다듬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옵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성장에 더 집착할수록 외부 동기부여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 얻는 모든 통찰력, 확장되는 당신의 사고의 모든 층위가 바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보가 어떤 느낌인지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위적인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기술, 지식, 습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것에 집착한다면 의미 있는 것을 아무것도 쌓지 못한 채 에너지 소모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미래와 일치하는가? 이것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바쁘게만 만들고 있는가? 매일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완벽한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방식이라도 반복해서 진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매일 1%씩 발전하는 사람은 큰 돌파구를 기다리는 사람을 멀찌감치 앞서 나갈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과 있고 싶은 곳 사이의 격차는 재능, 운, 혹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에 대한 당신의 일상적인 기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기준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지켜낸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의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장은 가끔 좇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집착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상황이 언제 바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것들을 바꾸느라 너무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흥미롭습니다. 마치 불꽃과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밝게 타오르다가 이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에만 의존한다면 그 불꽃이 꺼지는 순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규율을 만듭니다. 규율은 그 순간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감을 받거나 의욕이 넘치는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보다 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루지 못하는 전환입니다. 그들은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준비는 행동의 부산물이지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꾸준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감정과 협상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특정 행동들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행동은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고 싶다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에 의존합니다. 심리적으로 규율은 의도와 행동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두고 살아갑니다. 헬스장에 가겠다고 말하고는 변명이 시작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1시간 동안 SNS를 합니다. 규율은 그 간극을 좁힙니다. 당신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논쟁 없이 그것을 따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가 바로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철학적으로 규율은 자유의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틀과 규칙에 억지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규칙들이 바로 당신의 삶에 통제권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규율이 없다면 당신은 충동의 노예입니다.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변덕이 아닌 당신의 비전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규율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당신은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핵심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행동을 파악한 다음 그것들을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습관들을 확고히 할 때 당신의 성장은 필연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규율은 불편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쉬운 순간에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아갈 때 강해집니다. 피곤할 때 나타나고 하고 싶지 않은 전화를 걸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노력할 때 규율은 단련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규율이라는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앞질러 성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루할 때, 힘들 때, 불편할 때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함은 강도를 이깁니다. 가끔 한번 폭발적으로 하고 멈추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기술처럼, 성장처럼 복리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더 규율을 잘 지키게 될수록 자신과 싸워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규율이 전투처럼 느껴집니다. 당신 대 당신의 변명.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기본 설정이 됩니다. 당신은 양치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당신의 운동, 공부 시간, 사업 구축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사라지고 행동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행동한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규율이 만드는 삶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언제 나타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율이 존재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방문객이고 규율은 거주자입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이고 규율은 결정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시작하게 하지만 규율은 일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규율은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목표를 현실로, 꿈을 측정 가능한 진전으로 바꾸는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은 힘입니다. 그 순간에는 항상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당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불꽃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엔진을 만드십시오. 동기부여의 불이 꺼졌을 때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성장은 연약합니다. 그것은 작은 불꽃과 같아서 퍼져나갈 만큼 강하지만 잘못된 것들이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두면 꺼져버릴 만큼 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항상 크고 명백한 장애물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자주 그것은 당신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조금씩 갉아먹는 것들, 당신이 허용하는 방해 요소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도록 설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오락, 가십, 끊임없는 소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적 자원을 놓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무언가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쓰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소유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의지력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 행동의 상당 부분은 주변 환경에 의해 촉발됩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면 아침에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안주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정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작업 공간이 어수선하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혼란을 반영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잠재력이 자라는 공간을 보호하는 문제로 기결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 씨앗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유지하는 모든 방해 요소, 당신이 용납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은 당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훔쳐가는 잡초입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종종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기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끼지만 함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인 성취감을 앗아가는 습관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진보의 대가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의 환경을 완전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무엇이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야 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당신의 목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까이 두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결코 2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의욕적이고 집중하며 의도적인 사람들 곁에 있다면 당신은 그 자질들을 흡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변명, 게으름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그것이 당신의 생각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끊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허용하는 영향력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특정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때로는 더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당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새로운 집단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누구를 제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공간, 마음, 일정을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들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책을 읽고 행동에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고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이 당연하고 평범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자신을 몰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발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중요한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당신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꺼이 실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방해 요소와 불필요한 짐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유별나며 집착한다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헌신이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더 쉬워집니다. 유혹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혹과 그토록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명확해지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진보를 복리로 쌓아 올립니다. 결국 성장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제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더 높이 오르고 싶다면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편안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그곳에 달려있는 것처럼 당신의 환경을 보호하십시오.